말갈족들은 어떻게 살았었나? 실제로 시기 차이가 큰 여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신, 음루, 물길, 말갈은 몇 가지 특징적인 공통 문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맥족 등의 농경민족과 달리 반농반수렵의 삼림족이었다. 만주의 종족은 크게 유목민족인 통호, 농경민족인 예맥, 삼림족인 숙신으로 나눠진다는 중국 사서에 나오는 삼림족들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 부여인들과 생김새는 비슷했으나 언어가 달랐다. 언어가 달랐다는 것은 곧 문화가 달랐다는 의미이다. 만주족은 유전적으로 한국인과 가장 닮았지만 언어적으로는 한국어보다는 몽골어에 가깝다는, 어찌 보면 현대 한국어는 부여어보다 사만어에 가깝기 때문일 수도 있겠음. 두 번째, 삼림 속에 살고 땅을 파서 토고를 짓고 살았다. 특히 이들은 반지하식 수열주거를 하였는데 이는 겨울철 추위가 무척이나 혹독했기 때문이다. 집을 지을 때 지하로 얼마나 깊이 파고 들어가는가가 부와 권력의 척도였다. 따라서 족장의 경우에는 사다리를 9개나 놓고 내려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이다. 세 번째, 군장은 없고 음락 수준의 촌장이 있었다. 전체 인구는 10,000명 이상으로 이들은 잘 규합되지 않고 수천 명 정도의 음락 부족들이 이합 집산을 하고 있었다. 국가 발달 수준으로 보면 초기 사만의 소국들보다 못한 수준이었던 것이다. 네 번째, 더럽고 냄새가 많이 나고 변소를 집안 가운데 짓고 산다. 기록에 보면 집안 가운데에 변소를 두고 살았고 오줌으로 세수를 했다고 한다. 중국 사서에서도 말갈족들을 대단히 지저분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고구려인들은 위생 상태가 좋았다고 하니 이웃끼리 사뭇 달랐던 셈이다. 다섯 번째, 문화적 발달 수준이 매우 낙후됐다. 그 이유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변방에 있어서 중국의 선진 문물이 들어오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지역은 청동기 철기 도입 시기가 상당히 늦었고 석기를 오랫동안 사용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특산물로 돌로 만든 화살촉이 유명했다. 중국에 대한 조곡물도 돌 화살촉과 화살이 주된 물품이었으니 말이다. 여섯 번째, 활을 잘 쏘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사냥 솜씨가 상당했던 모양이다. 중국 사서에는 이들은 독을 바른 활을 사용하며 쏘는 족족 백발백중이었고 맞으면 즉시 독이 퍼져 죽는다고 적어놓았다. 일곱 번째, 돼지는 매우 중요한 가축이었다. 돼지고기를 주요한 식량으로 삼았고 그 가죽으로 옷을 해입었다. 혹독하게 추운 겨울철이 되면 모두 지하로 들어갔는데 이때 돼지 기름을 온몸에 발랐다. 일종의 방한용 크림이었던 것이다. 때문에 돼지는 말갈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재산이었다. 실제로 말갈족의 거주지를 발굴하면 당시 이들이 먹었던 돼지뼈가 다량 출토되곤 한다. 여덟 번째, 여름철이 되면 지하에서 밖으로 나와 숲속에서 사냥을 했다. 그러다 추위가 닥치면 다시 지하 주거지로 들어갔다. 이들은 농경민과 달리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동하면서 살았지만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계절에 따라 이동을 했다는 점에서 목초지를 찾아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유목민과는 성격이 조금 달랐다. 아홉 번째, 도둑질을 잘해 주위 나라의 근심거리였다. 자연 환경이 원체 열악했기 때문에 이들 역시 유목민족처럼 이웃한 농경민족을 약탈했는데 고구려, 부여, 고려, 조선시대까지 농사를 짓고 살던 우리 민족은 이들에게 내내 약탈을 당하곤 했다. 이 때문에 사서에는 말갈족들은 상당히 호전적이라고 쓰고 있다.
10번째, 법과 풍속의 기강이 없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경로사상이나 장유유서와는 거리가 멀었다. 경험과 연륜을 중요시하여 노인들이 존중받는 농경사회와는 달리 말갈족들은 힘이 센 자가 우선시되었으므로 젊은이들을 더 귀하게 취급하던 사회였다. 11번째, 오곡, 배, 단비터를 생산했다. 만주 지역은 겨울철에는 기후가 매우 낮지만 여름에는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고온 다습한 지역이다. 때문에 이곳의 식생은 스텝이 아니라 대부분 침엽수림이 드넓게 펼쳐진 타이가지대로 주로 숲을 태워 화전을 하는 방식으로 경작지를 넓혀 나갔다. 이곳에는 오곡 생산이 모두 가능했고 배를 재배하여 여름철에는 삼배옷을 입었고 겨울철에는 짐승의 털가죽을 입었다. 특히 단비가죽은 이들의 주요한 특산물이었다. 부여족과는 달리 음식을 먹을 때 그릇을 사용하지 않았다. 참고로 고대시대에 음식을 먹을 때 도구를 사용했던 민족은 별로 없었다. 당시 일본도 손으로 음식을 먹었고 유럽은 무려 17세기까지도 대부분 그랬다. 지금도 전세계 인구 중 40%는 손으로 식사를 한다. 그런데 부여족이나 사만 사람들은 옛부터 그릇과 도구를 사용하여 음식을 먹었던 것이다. 13번째, 이들은 부여족의 영향력의 아래에 있었다. 실제로 부여와 고구려의 영토 안에는 여러 말갈 부족들이 살았다. 고려시대에도 많은 여진족들이 고려 영토 내에 살았었다. 말갈인들이 보기에 부여인들은 자신들보다 문화 수준이 높고 선진적인 생활을 하던 집단이었다. 그래서 때로는 힘으로 이들의 물건을 강탈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스스로 복속하면서 높은 문화 수준을 영유하고자 했던 게 전통적인 말갈족이었다. 그래서 발해라는 국가를 세우면서 고구려 유민들은 인구의 소수를 차지했지만 지배적인 위치에서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의 기록들은 중국의 역사서에서 숙신, 음루, 물길, 말갈족의 특징으로 두루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동실의 기록을 보면 부여, 사만, 일본, 말갈 순으로 발달이 된 듯해.